안녕하세요. 박수민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2021년 합격의 결과를 얻은 예비교사입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드리면 서울 지역에 응시하였고 2019년, 2020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수민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하였습니다. 현장 경력이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하였는데 저처럼 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실 선생님들과 또 공부에 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공부 방법은 합격 수기에도 적어두었지만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두 번째로는 성실한 백지 쓰기, 세 번째로는 나만의 자료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나만의 자료 만들기는 많은 양의 시간을 할애해서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나만의 방법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체계적인 계획 세우기입니다. 합격수기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1, 2월 개론 시기별 공부에도 적어두었는데요. 강의가 시작되면 교수님께서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공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랐기 때문에 교수님이 짜주신 커리큘럼 그대로를 저만의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획 세우는 것이 저처럼 어려우신 분들은 주간 계획을 크게 잡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일일 계획을 작은 것부터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되어서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낙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일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오전에 할 공부와 오후에 할 공부 영역을 작성하되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날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박수민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시다 보면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직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직강의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 강의가 끝나고 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때 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때 이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 이론 내용을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책에 적어두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그 당일에는 기억이 잘 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물가물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니까 오개념이 생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부연 설명을 이론서 안에 모두 적었고 쉬는 시간에 이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배운 내용을 쉬는 시간에 바로 복습하거나 짧은 키워드 위주로 암기했을 경우 이것이 장기 기억에도 오랫동안 남아서 마지막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관계에서 메이어 살로베이 카루소의 정서지능에 대해 배웠었을 때 그 정서지능에 대한 타이틀 중 정서지각, 정서통합, 정서이해, 정서관리와 같은 4가지 키워드를 그 쉬는 시간에 모두 암기하고 상세한 내용들은 가볍게 읽어가면서 그 직강 당일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공부 내용을 엮어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합격수기 페이지 4페이지에도 제가 사진을 첨부해 두었는데요. 설명을 듣고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공부 내용 엮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은 매우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매해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잡고 가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대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유임정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암기를 하기보다는 유임정에 교수님께서 수록해 주신 목차를 보고 그 목차를 먼저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차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법이나 고시문 또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짜집기 하여서 모두 한꺼번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에는 교수님 유임정에 나와 있는 목차대로 아동학대 정의 그리고 아동학대 유형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장학 자료도 함께 보았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리 대응 매뉴얼을 함께 책에 첨부하여서 이것들을 모두 엮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 법은 정말 더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법 위주로 보았고 교수님께서 강의가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법들을 뽑아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려서 책에 붙여서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법 중에서는 유아교육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한글 파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빈칸을 만들어서 가로 채우기를 하여 중요한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숙지하였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고시문인데요. 공부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내용을 엮어가는 방법 중에 저는 고시문을 노래와 함께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고시문을 노래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주셨는데 너무 많은 암기를 하는 임용 공부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노래로 전환도 되고 또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잘 배우는 것처럼 성인인 저도 노래로 고시문을 암기하다 보니 제가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시문을 흥얼거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 백지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민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백지 쓰기를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백지 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수님의 말씀을 믿고 백지 쓰기를 성실히 하게 되어서 이번에 서술형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지 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수기 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백지 쓰기를 했던 방법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혼자서 백지 쓰기가 어려우실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짝스터디원을 구해서 백지 쓰기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페이스톡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백지 쓰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지 쓰기를 정해진 시간 내에 모두 하고 짝스터디원과 교환해서 채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채점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의 서술 방식을 한 번 더 볼 수 있고 또 제가 틀린 부분을 재암기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나만의 자료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자료를 만든다기보다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논술, 해실이, 2차 준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박수민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논술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논술
박수민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부분이 논술은 유아교육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논술 노트를 만들 때 첫 페이지에 논술은 유아교육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다라고 적어두고 박수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박수민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모범 답안 중에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 논술 노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논술이 시작되면 많은 추가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그 추가 자료를 성실하게 읽고 논술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문장들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더불어 논점을 잘못 파악했던 이유와 원인을 적어서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해시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자료 만들기 방법으로 해시리를 제가 적용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합격수기 5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수록해 두었으니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시리를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내면화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설서와 실행 자료는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변화하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해두셔야지만 2차 면접 때도 활용할 수 있고 논술의 논거를 활용하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해설서와 실행 자료는 매우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간단한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부터 타이틀을 외우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설서 누리과정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성격 중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큰 목차를 두고 소목차로는 해설서 내용을 보고 소목차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목차로 국가 수준의 공통성, 2번 지역 수준의 다양성, 3번 기관 수준의 다양성, 4번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만들고 이렇게 저만의 목차를 만들어서 큰 타이틀을 암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정의 쓰기를 하듯이 백지 쓰기처럼 외우기도 하였고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암기가 있을 때는 혼자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주변 선생님들과 함께 내가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함께 강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만들고 나만의 뼈대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인출할 때도 금방 인출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자신의 방법과 적합하게 맞는다면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준비가 박수민 교수님께서 2차 준비를 1차 끝나고 바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내서 집중해야 한다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수기 8페이지에도 2차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적어두었는데요. 1차 발표가 나기 전에는 이제 워밍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2차 강의를 수강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접해보실 수 있는데 이때 그냥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례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보시고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경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차 발표 후에는 여러 가지 장학 자료와 놀이 사례집을 다양하게 접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해보는 것도 좋지만 놀이 사례집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분 시간 동안 구상지에 수업을 구상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구상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상을 하고 수업을 실현한 후에 그 스터디원 선생님들께 피드백 받은 내용을 다른 색깔의 펜으로 구상지에 표기하여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매일매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했던 수업을 모으시다 보면은 하나의 또 책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 실현하기 전에 작성하는 과정안을 모두 모아서 2차 시험장까지도 가져갔었고 이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을 활용하거나 면접 주제별로 나만의 답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스트잇에 문제에 해당하는 짧은 키워드나 답안을 적어놓고 이것을 즉흥적으로 구술하는 연습을 했어요. 면접이 되면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고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런 포스트잇을 활용하니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장, 그 다음 순서는 예시, 논거, 효과 순으로 면접 때 답변을 하는 방식을 연습하였고 이것은 제가 합격 수기 뒤에도 사진으로 수록하였으니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공부 방법이 특별한 것은 아니나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수강하는 교수님을 믿고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격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인스타에서 봤던 글귀인데 감명 깊어서 선생님들께 이야기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가 어디서든 잘 자랄 수 있는 건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 바람에 기꺼이 몸을 실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 예쁜 민들레를 피워낼 수 있는 건 좋은 땅에 닿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고 바람에서의 여행도 즐길 수 있는 긍정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작은 씨앗이기에 그리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거니까요. 선생님들도 2021년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쁜 꽃을 피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